자, 이번 시간은 11.5절 직선 및 평면의 방정식 마지막 문제를 풀고 그리고 11.6절로 넘어갈 거고요. 우리가 이제 11.6절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예제 5번을 한번 볼게요. 자, 예제 5번 A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꼬인 위치, 스큐 라인에 대해서 설명했었고요. 스큐인 것은 우리가 평행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직선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정의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B번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L1과 L2가 A번에 의해서 스큐임을 보였어요. 스큐 라인임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L1과 L2의 관계는 뭐다? 만나지도 않고 평행도 아닌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A번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 눈에 이것이 공간에서 이제 잘 해석이 돼야 될 텐데, 자, 이 두 직선을 품고 있는 이런 평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약간 이제 감이 오시죠? 이렇게 평면이, 파란색 평면이 아래쪽에 있고, 초록색 평면이 그 위쪽에 있고, 그 평면 위에 직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한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만나지도 않는 이런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자,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위에 있는 이 평면을 P1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평면을 P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평면을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겠죠. 이 아래에 있는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구성해보자. 자, 이 평면의 방정식을 왜 구할 거냐면, 우리가 위에서 이제 예제 4번에서 점과 평면까지의 거리에 대한 공식을 유도한 바 있어요. 자, 이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그것에 관한 식을 우리가 유도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죠? 예제 4번에서 우리가 사형의 의미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D, 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유도했다. 그 거리가 뭐였냐면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하나의 직선은 그 평면 위에 있다 해서 평면을 하나 결정하고 위에 있는 직선은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결정했을 때 이 점과 이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유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점도 역시 직선 위의 점이고, 그리고 이 지금 주어진 평면도 우리가 직선을 품고 있는 평면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직선 위의 평면이다. 그래서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된다면 그 거리가 결국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써서 우리가 거리라는 개념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P2라고 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평면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였나요? 평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향을 알아야 했고, 그리고 지나는 점이 필요했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린 뭘 한다? L2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직선, 즉 여기 아래쪽에 있는 직선을 L2라고 하고 위쪽의 직선을 L1이라고 하면 L2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우리가 이때 L2라는 방정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L2가 지금 X, Y, G 이렇게 되어 있고 실상 이 S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실수 전체죠. 그래서 임의의 S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 S가 모든 실수일 때
라는 조건 때문에 이 L2가 하나의 직선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S에 내가 딱 하나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X도 하나가 결정이 되고 Y도 하나가 결정이 되고 G도 하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의 공간상의 점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S에다가 어떤 실수를 여러분이 하나를 딱 대입을 하게 되면 그때 결정되는 점이 하나가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S가 예를 들어서 0이다. 그러면 자, S가 0이다. 그러면 X는 뭐가 될까요? 이 식에다가 넣어보면 그쵸? 0이 되고 Y는 뭐가 돼요? 3이 되죠. G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모으면 뭐예요? 0, 3, 마이너스 3이라는 L2 위에 하나의 점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만약에 내가 S에다 1을 집어넣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S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해보면 그때는 2, 4,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S가 0일 때는 2점이었고 S가 1일 때는 2점이고 결국에 S가 변함에 따라서 X, Y, G의 값도 계속 변하게 되는데 그때 각각의 값, 즉 X가 0일 때 우리가 한번 2점이라고 생각해보고 S가 1일 때는 2점이었다 생각해보고 S가 2를 또 대입했더니 그 점은 여기 있더라. 그럼 이런 식으로 모든 S라는 실수를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이런 점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점들을 몽땅 이어주면 이런 직선 L2가 나온다는 뜻을 이 문제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L2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특정한 S 하나를 집어넣어서 그죠? S 하나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지나는 점 L2 위에 하나의 점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S가 1일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고 S가 100일 때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0을 선택한 이유는 계산이 그냥 단순해지니까. 그죠? X를 구할 때도 Y를 구할 때도 G를 구할 때도 쉬워서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는 없고 어쨌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L2의 점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럼 점은 결정이 되었으니 지나는 점을 하나를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뭘 이제 찾으면 될까요? 평면의 방향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럼 평면의 방향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L1과 L2는 꼬인 위치에 있는데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일단 이 평면의 방정식, 즉 P2라는 평면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데 평면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할까? 여기서 주어진 힌트는 L1이라는 이 직선과 L2라는 직선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L1이라는 이 직선의 방향은 뭐가 결정된다?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t라고 하는 이 변수 앞에 있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L2라는 직선도 보면 S 앞에 있는 이 숫자에 의해서 직선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방향을 한번 따와 봅시다. L1의 방향은 뭐냐면 1, 3, 마이너스 1이죠. 그럼 L2의 방향은 뭐예요? 앞에 있는 숫자, S 앞에 있는 숫자를 따오면 2, 1,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외적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외적의 의미가 뭐였나요?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 두 개를 외적했을 때는 그 결과물이 이 벡터에도 수직이고 이 벡터에도 수직인 방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 L2를 품고 있는 평면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L1의 방향은 자, 이런 방향이고, 그 다음에 L2란 직선의 방향은 이런 방향인데, 두 방향의 수직인, 동시에 수직인 방향은 이 평면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파란색 직선의 수직인, 이렇게 수직이 되는
그런 방향을 찾고, 그리고 이 녹색 평면 상에 있는 L1이라고 하는 직선에도 수직이 되는 그런 방향을 찾으면 이 파란색 평면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을 하는 거죠. 그 방향을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외적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산을 잘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두 평면의 공통인 법선 벡터를 찾아낼 수 있죠. 즉, L1도 품고 있고 L2도 품고 있는 이런 평면의 방향을 결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방향은 두 평면의 공통 법선 벡터가 됩니다. 됐나요? 그죠? 두 개의 직선을 외적하면 자, 이 벡터에도 수직이자 이 벡터에도 수직인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향이 결국에는 P1과 P2죠. 여기는 P2. P1과 P2라는 두 평면의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P2를 우리가 평면이라고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평면의 방정식. P2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지금 계산된 이 방향 이렇게 써주고 자, 평면의 방정식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여기는 뭐가 들어갔냐면 x 마이너스 x에 지나는 값 제로 그 다음에 y 지나는 값 3, 그 다음에 g 지나는 값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요거 정리해주면 13x 마이너스 6y 플러스 마이너스 5g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형태의 평면의 방정식이 결정이 돼요. 아, 자, 그럼 평면 하나 구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우리는 이 거리를 어떤 거리?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가? 자, 뭐만 하면 되죠, 이제? 우리는 L2라는 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에 대해서 방정식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그쵸. L1이라고 하는 이 위에 있는 직선의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점. 빨간 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옆에 있는 점이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L1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을 선택해서 그 점과 이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것이 결국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L1상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L1에서도 우리가 점 하나를 선택하려면 파라미터 t에 대해서 t에다가 특정한 값을 넣어주면 그때 점이 하나 결정이 되겠죠? 자, t에다 뭐 넣어볼까요? 저는 단순한 게 좋으니까 t에다 0을 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자, t에다 0 넣었을 때 결과는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2, 4가 되네요. 자, 이게 그러니까 L1상에 지나는 점인 거죠. L1 위의 점. 자, 그래서 이제 점도 하나 만들어냈고, 그다음 평면의 방정식 아니까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거리 공식 D를 이용하면 거리는 뭐였어요? 루트 방정식의 A, B, C에 해당하는 값들을 제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됐냐면 그쵸? 이것하고 이 첫 번째 값하고 곱하죠. 그 다음은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더하죠. 그 다음은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더하죠.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게 우리 일반화된 식에서 보면 평면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더하기 d는 0이었으니까 d를 이렇게 더하는 거였죠. 다시 한번 올라가서 봅시다. 여러분도 필기한 거 한번 보세요. 자, d라고 하는 그 거리 공식이 뭐였냐면 이렇게 평면의 x, y 주 앞에 있는 것들을 제곱에 루트 씌운 값이고 분자는 뭐였냐면 ax 그다음에 by, cg 이렇게 해서 더해주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했을 때 값이 d라고 하는 값이었으니까 그 d가 바로 여기에서는 요 3이 되는 거죠. 이 3이라는 숫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분모는 루트 230이 되고요. 분자는 계산하면 8이 나와요. 한번 그냥 해볼까요? 13 더하기 12 마이너스 20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25에서 20 빼서 5에다 3을 더해서 절대값 8. 절대값 8은 그냥 8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P1이라고 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L2라고 하는 이 직선 위에 하나의 점을 선택해서 그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이 거리를, 그쵸?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해도 괜찮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11.6절인데요. 주면과 2차 공면이라는 단원이에요. 자, 주면 아래에는 영문으로 실린더라고 되어 있고 2차 공면 아래에는 quadric surface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참고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고요. 주면과 2차 공면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자취라고 하는 용어도 눈에 보일 텐데 이것들은 예제를 하나 보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3변수 방정식 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변수가 3개인 방정식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라지 F라고 쓰고 x, y, g라고 한 다음에 그것이 0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에 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까지 한 건데 평면의 방정식이죠, 이게. 자, 이것의 뜻이 뭐냐면 함수는 함수인데 지금 보면은 x, y, g가 변수라는 뜻이에요. 즉, x, y, g가 변수인, 즉 x, y, g가 변수가 되는 공간상에 있는 평면을 예로 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이 0이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즉 좌변에 있는 x, y, g에 대한 어떤 함수라는 생각으로 라지 f, x, y, g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이변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변수 함수를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말 그대로. 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직선의 방정식 한번 생각해보면 y는 ax다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a가 어떤 실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이쪽으로 넘겨서 y-ax는 0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좌변은 x랑 y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x랑 y가 변수와 같이 작용하는 함수로 생각하고 우변은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변수의 형태에서는 지금 본 것처럼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3변수에서는 이 식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 두 개의 변수가 있으면 하나는 나머지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g는 나머지 x와 y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평면의 방정식에서도 cg는 하고 넘겨주면 그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d인가요? 이렇게 되고 g는 뭐가 되겠어요? c로 앞으로 다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c분의 ax 마이너스 c분의 by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모양새를 보면 x하고 y는 변수고 나머지 a, b, c, d와 같은 이런 숫자들은 그냥 다 상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x랑 y라는 변수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는구나. 무엇이? g라고 하는 변수가. 그래서 이런 표현과 이런 표현은 사실은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죠? 표현 방법만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3변수 방정식은 언제 다룬다? 이렇게 평면과 같이 공간에서의 도형을 다룰 때 이런 식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F의
예를 들어서 1, 2, 3은 0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나요? 얘를 다시 여기에다가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것은 x가 1이고 y가 2고 g가 3이라는 뜻이니까 이 평면의 방정식에다 넣어보면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되는 거죠. x, y, g에다가 지금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d는 0이다가 될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요 1, 2, 3을 넣었을 때 0이 되었다라는 뜻은 이 1, 2, 3이라고 하는 x, y, g 대신에 대입한 이 값이 결국에는 이 f라고 하는 이 함수에 뭐가 된다? 해가 된다. 솔루션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만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는 이 x, y, g가 결국엔 주어진 이 함수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3변수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공면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즉 11.6절에서 이 공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공면은 그럼 결국 뭐냐? 공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공면의 대표적인 것은 평면의 방정식, 평면인데요. 자, 이 평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평면 내지 공면. 구부러진 면들을 다 공면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S라고 표현할 거예요. surface S라고 놓고 이것은 결국엔 뭐냐면 X, Y, G라고 하는 점들의 모임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것을 만족하는 지금 설명한 이 3변수 방정식 이것을 만족하는 X, Y, G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우리 예로 든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더하기 d는 0이다. 이런 평면의 방정식만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 평면 ABCD 이 앞에 있는 ABC가 뭐냐면 평면의 방향을 의미했었죠.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 했었고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평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면을 만족하는 x, y, g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x가 0이다. y도 0이다. 그러면 d도 하나 그냥 써볼게요. d를 그냥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x가 0이고 y가 0이고 g가 0인 건 만족이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x, y, z도 0을 여기다 딱 대입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 1만 남고 그게 0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 0, 0은 이 평면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0, 0, 0은 즉 이 평면의 이름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의 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해라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만족해야 된다. 집어 넣었을 때. 그래서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x를 1이라고 한번 해보자. y를 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g는 뭐가 돼야 되는가? 자, 계산해 보면 1, 그다음에 여기는 없어지고 더하기 3g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1 없어지니까 3g는 0이라서 g는 0이 되네요. 그래서 1, 0, 0이라는 이 점은 주어진 이런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해를 생각해 보면 이것만 있겠어요? 1, 0, 0만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점 하나 찾은 거잖아요. 1, 0, 0. 그러면 이런 점을 무수히 많이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 점들이 다 모여서 뭘 이루는 거예요? 이 평면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면을 우리가 공면이라고도 하는데 공면, 즉 평면도 하나의 공면이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긴 구부러진 면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것도 하나의 공간상의 면이죠. 이렇게 이 면을
몽땅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곡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곡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집합 기호로 해서 나타낼 건데 어떤 형태로 나타냈냐면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 다시 얘기해 보면 즉 어떤 평면이든 곡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찾는 거예요. 즉 이렇게 식에다가 넣었을 때 0이 되는, 즉 식이 만족되는 x, y, g라고 하는 점을 몽땅 모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집합 기호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점들의 모임으로써 곡면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것의 해를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 0,0을 찾은 것처럼 점을 하나, 둘, 셋, 넷 무수히 많이 찾아낼 수 있고 그것들 우리가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런 x, y, g의 모임이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1, 0,0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평면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렇게 구부러진 면도 결국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집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제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주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G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문제인데 물론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가 2차원 상인지 3차원 상인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쓸게요. 자, 이렇게 세 좌표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G는 X제곱이란 뜻에서 보면 Y는 어디에 있나요? Y가 아예 보이지 않죠. 그 얘기는 Y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Y에 대해서도 G는 X제곱의 관계를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를 일단은 무시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수가 있는 축만 고려를 하는 거죠. 즉, G축하고 X축만 여러분이 고려를 해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G = X제곱이면 2차 곡선이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곡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만 그리라는 뜻이 아니라 y는 어떤 y에 대해서도 y가 즉 0일 때는 0일 때나 1일 때나 2일 때나 3일 때나 언제나 이 관계가 만족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는 1이다, y는 0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는 결국 뭐죠? y가 0이라는 것은 x, g 평면을 의미하겠죠. 맞나요? 그쵸? 그래서 x, g 평면상에서는 그래프가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g 꼴 x제곱의 형태로 그려진다는 뜻이고 만약에 y가 1이다. y 값을 모르기 때문에 y가 1이다 라고 하면 어떤 평면인가요? y가 1이다라는 뜻은 그쵸? y가 1일 때를 지나는 이런 평면을 의미해요. 요 점을 지나게 되는 평면. 그럼 이 평면상에서도 뭐가 그려져야 한다? 이렇게 G는 X제곱이라는 곡선이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Y가 지금 우리가 정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5다. 그러면 1.5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이런 평면에 대해서 이 평면의 이름이 y = 1.5가 되는 거고 그 위에서도 뭐가 만족돼야 된다? 이렇게 g = x제곱이 그려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y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y에서도 우리는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y가 무엇이든 간에 이런 곡선을 쭉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결국에 지금 몇 개만 그려봤지만 0, 1, 2, 3 사이에도 굉장히 수많은 실수가 존재하죠. 그 실수에 대해서도 모두 다 이 식을 만족한다고 생각해보면 이러한 곡선들이 모두 모여서 뭐가 되냐면 면을 구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면의 모양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런
이런 곡선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곡면은 자,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구부러진 곡면. 그러니까 지금 그린 곡선들을 쭉 연결해서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으로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아주 얇은 종이를 이렇게 덧대어서 이렇게 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어떤 면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곡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곡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하나 더 해볼게요. 예제 2번을 봅시다. A번에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그리고 B번에 보면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1이다.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A번에 보면 무엇이 없죠? g가 없네요. 그러면 그리지 말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g라는 것은 모든 g에 대해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g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거구나. 자,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식인데 처음에 우리 거리 개념 얘기할 때 그쵸? 공간에서 거리 개념 얘기할 때 이것의 의미는 뭐였나요? 그쵸? 반지름이 1인 원을 의미한다. 유닛서클이죠. 단위원이라고도 했고. 그러면 x, y 관계가 이와 같이 제곱 합이 1이면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얘기냐면 그쵸. 2차원 공간에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3차원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코 원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g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즉 x, y 평면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도 뭐가 그려지냐면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이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가?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그런데 지금 그쵸? g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g 꼴 1이라는 뜻은 뭐냐면 높이가 1인 항상 높이가 1이 되는 평면을 의미하는 거죠. 이 평면상에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때도 당연히 x, y의 관계는 이렇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G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원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G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얘기는 G축으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모든 점으로 구성된 이런 평면. 이 평면상에서 또 생각해보면 어떤 게 그려져야 한다? 이런 원이 그려져야 한다. 그래서 이 원들을 여러분이 무수히 많이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그쵸? 원들이 쌓여서 이런 원기둥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원이 차곡차곡 쌓여서 쭉 펼쳐지는 거예요. G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런 어떤 원기둥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B번은 어떤 모양이겠어요? B번을 보니까 어떤 변수가 없죠? X가 없네요. 그러면 X가 없다는 건 어떻게 해석하자?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당연히 2차원 상이라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Y축, G축 해서 원이다라고 하면 끝나는데 3차원 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겠다? 뭐가 되겠어요? 우리 지금 요 A번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봅시다. A번에서는 없는 변수가 G인데 G라고 하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원기둥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B번도 마찬가지죠. 제곱 합이 1이기 때문에 2차원에서는 원의 모양이지만 3차원에서는 원기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죠? 기대할 수가 있고 여기선 없는 변수가 x이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렇게 원기둥인데 모양이 이렇게. 이런 원기둥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제 위에 노트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변수 x, y, g 중 하나가 방정식에 있지 않으면 공면은 무엇이 된다? 주면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러면 주면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예측해 보세요. 어떤 것을 주면이라고 할까? 어떤 것을 주면이라고 할까? 한번 예상을 해보면, 자, 위에 있는 예제 1번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제 1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어떤 도형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잘랐냐면, 이렇게 생긴, 즉, 여기서 보면 XG 평면의 평행한 평면들로 잘랐을 때, 그죠? 이렇게 딱 잘라냈다고 생각하면, 지금 그린 이런 초록색 평면으로 이 입체 도형을 여러분이 잘라냈다, 칼로 잘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될까요? 이렇게 초록색 평면을 이제 가져오면 거기에 어떤 모양이 새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모양이 새겨져 있는 거죠. 어떤 면으로 내가 이렇게 딱 커팅을 하더라도 이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race라고 해요. 자취라고 하죠. 그래서 자취의 정의를 보면 좌표 평면의 평행한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트레이스는 여기서 뭘 생각한 거냐면 XG 평면의 평행한 이런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온 그림을 봤더니 이런 자취가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스를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크로스 섹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단면이라고 보면 되죠. 단면을 딱 잘라냈을 때 그 위에 이제 그려지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제 2번에서는 자, 이렇게 딱 여러분이 칼로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원기둥이 롤케이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단면으로 잘라냈다고 생각하면 이 단면에는 어떤 모양이 있을까요? 그쵸? 이렇게 동그라미가 원의 모양이 자리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트레이스의 정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주면이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린 것처럼 예제 1번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실린더라고 해요. 즉 곡면이죠. 하나의 곡면을 실린더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차 곡면은 종류가 꽤 많은데요. 이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2차 곡면 시작합시다.